서양인들의 기본적인 세계관, 오리엔탈리즘. 오리엔탈리즘이란 동양을 미개하다고 생각하고 서양 제국주의를 합리화하는데 크게 일조하는 개념이다. 예를 잠깐 들어본다. 동아시아 사람들은 나라 이름을 부를 때 국내외적으로 부르는 호칭이 다르다. 한국, 코리아,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 이런 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서양 제국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호칭이 다르지 않다. 자기들이 붙인 호칭이 곧 국제적 호칭이 되기 때문이다. 중동의 방송사 이름으로 익히 알려진 알자지라는 아랍어로 섬을 이야기하고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에 펼쳐진 넓은 삼각주를 뜻하기도 한다. 그런데 전 세계인들은 이곳에 그리스어로 메소포타미아라고 이름을 붙였다. 콜럼버스가 인도라고 착각하여 이름 붙인 서인도 제도나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신대륙임을 알고 자기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로 명명한 것이나 모두 유럽 중심의 이름이다. 본래 고대의 아시아는 지금의 소아시아 반도만을 지칭하던 것인데 동쪽 대륙에 대한 유럽인들의 정보가 축적되면서 점점 아시아의 범위가 확대되어 갔다. 그리고 아시아를 나눠 부르는 명칭도 유럽에 가까운 곳은 근동, 먼 곳은 중동, 더 먼 곳은 극동으로 구분한다. 한국은 유럽인들 기준에서 극동이 되겠다. Far East. 여기에 유럽인들은 이름뿐만 아니라 별명도 지어줬는데 1882년 그리피스가 조선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부른 이후 서양인들은 쭉 이 별명을 즐겨 사용했다. 그리고 우리도 서양인들이 부르는 이 별명에 스스로 어울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 그동안 부단히도 노력해왔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규정짓지 못하고 남이 불러주는 대로 자신을 맞춰간다는 것은 약자의 숙명적인 모습이다. 이것이야말로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이 아닐까? 조선이라는 나라에 살인 충동을 느꼈던 미국인. 1904년 러일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전 세계 외국인 기자들은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한반도로 몰려왔다. 이때 28살의 젊은 미국인 기자도 있었으니 그가 이후 세계적인 문학가로 성장하는 잭 런던이다. 아마도 그 정도면 구원말 조선 땅을 밟았던 서양인들 중에 가장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 아닐까 싶다. 그의 소설 늑대개는 80여 개국에 번역되었고 작품 중 40여 개가 영화로 제작되었다. 하지만 잭 런던은 조선에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는 일을 겪는다. 이걸 서양 우월주의로 볼 것인지 당시 조선이라는 사회의 병폐로 볼 것인지는 읽고 듣는 사람이 판단해보라. 여기서는 그 글을 그대로 요약해서 옮겨보겠다. 잭 런던과 조선인 마부는 말을 이끌고 전쟁터로 향했다. 취재를 제대로 하려면 서둘려야만 했다. 그런데 자꾸 말의 걸음이 뒤처졌다. 런던은 조선인 마부에게 말의 발굽을 살펴보라고 했다. 그러자 마부는 대충 발굽을 살펴보더니 괜찮은뎁쇼? 하지만 계속 말이 주춤거렸고 그럴 때마다 런던은 말굽을 살펴보라고 했지만 괜찮은데요? 그때마다 마부의 말은 같았다. 괜찮다니까요. 때문에 화가 난 런던은 결국 채찍으로 위협하면서 제대로 살펴보라고 했지만 괜찮아요. 역시 같은 대답이었다. 결국 단단히 화가 난 런던은 직접 말의 발굽을 들여다봤는데 편자가 깨져 절반이나 떨어져 나가 있는 게 아닌가. 잭 런던, 조선인들은 왜 이리도 멍청한가? 이대로 갔으면 말은 아마도 다리 병신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날의 일을 이렇게 회고했다. 수세기 동안 조선과 조선 정부는 다리를 절면서 살아 이제는 스스로 고칠 줄도 몰라서 우수한 마부가 와서 편자를 고쳐줄 때까지 아마도 계속 다리를 절고 다녔을 것이다. 그리고 오죽 화가 났으면 이런 말도 했다.
서양인이 조선 땅에 오면 처음 몇 주 동안은 두 가지 충동에 사로잡힐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그를 열받게 했던 것은 당시 조선인들이 가졌던 습성과 거짓말이었다. 하나는 한국인들을 죽이고 싶은 욕구, 다른 하나는 자살하고 싶은 욕구. 물론 당시 조선은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본적인 공공시설이나 장비를 비롯해 모든 게 엉망이었다. 서울을 지나 북경으로 이어지는 길은 명색이 황제의 사신이 다니던 왕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스꽝스러운 웅덩이의 연속이었고, 도로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 취재활동 내내 버벅거리기 일쑤였다. 말이 5필이면 20개의 편자가 필요했고 20개의 편자는 총 20번의 문제를 일으켰다. 그의 기록을 계속 옮겨본다. 1. 조선인은 세계에서 가장 나약하고 겁 많은 민족이다. 특히 사진을 찍을 때면 정말 겁을 많이 먹는다. 하루는 아이를 업고 가구를 머리에 인 피난민을 데려왔다. 당시 한반도 북부가 러일 전쟁의 전장이 되면서 피난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버지와 아이는 마치 목숨을 앗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떨었다. 특히 카메라 렌즈를 직시하도록 억지로 그를 돌려세우자 그의 눈물과 흐느낌은 절정에 달했다. 2. 조선인들은 몹시도 게을렀다. 그래서 이곳에서 무엇보다 가장 빨리 먼저 배웠던 말은 바삐 얼른 속히 급히 냉큼 빨리 등이었다. 사실 시간에 쫓기지 않는 전통사회는 어디나 다 저딴식이었다. 3. 조선인들은 도둑질을 잘했고 약자에게는 강했다. 어느 날 주막에 하룻밤 묵어갔는데 다음날 아침 보니 말을 덮어주던 담요 2장이 사라졌다. 주모, 죄송해서 어쩌나. 하지만 그렇게 말만 늘어놓을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분노한 런던 일행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담요를 찾지 못하면 평양까지 데려가서 처벌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그때 짐꾼이 쫄아서 땅에 묻어놓은 담요를 파내기 시작했다. 순간 조선인들은 우르르 몰려가 짐꾼에게 몰매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걸 본 잭 런던은 이렇게 말했다. 약자가 강자와 화해하려면 자신보다 더한 약자를 때려야 한다는 아시아적 사고방식이 빚어낸 결과였다. 한국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못 말리는 호기심이다. 그들은 기웃거리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했다. 이들은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이방인들을 구경했다. 가장 인기 있을 때는 면도를 할 때였다. 런던이 얼굴에 비누칠을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5. 조선인들은 비능률적이었다. 그들은 마치 커다란 돼지 한 마리를 머리에 이고 갈 정도로 힘이 셌다. 체격도 일본인들보다 크고 건장했다. 하지만 서양인이라면 혼자서도 할 일을 가지고 3명이나 달라붙어 일했다. 6. 조선에는 착취하는 계급과 착취당하는 두 부류의 계급만이 있었다. 평안남도 순안에 머물던 중 군수 박순성이 일본군이 지불한 가격에 3알만 백성들에게 내어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고 있음을 런던은 알게 되었다. 이에 런던은 다시 화가 나서 관하로 쳐들어가더니 사또를 만나 따졌다. 암만 그래도 그렇지 무슨 권리로 외국인이 사또에 가서 따지나. 예나 지금이나 미국 언론인들이란. 이에 군수 박순성은 공포에 떨며 한 푼도 남김없이 백성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한편 잭 런던은 일본인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일본군은 19kg의 무거운 군장을 쥐고서도 흐트러진 모습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마치 한 몸 같았다. 하지만 일본군의 무리한 정면 돌파를 목격하더니 일본은 자살 공격을 감행하는 야만적인 민족이다. 어쩔 수 없이 일본도 아시아 인종의 부류였다. 런던은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서구인에 대한 세계 지배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비록 일본군을 종군한 기자였지만 일본군의 사체보다 포로로 잡힌 러시아군의 모습에 더 충격을 받았던 인물이었다.